새벽 5시 도착한 곳은 집 앞 바닷가입니다. 뭘 그리 살뜰히 챙겨오셨나 했더니 직접 담은 시원한 물김치에 따끈한 쌀밥 한 그릇. 밥도 한 끓이 묻어주는데 밥 잘 먹어라. 평생 네한테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따뜻한 밥 한 술 떠먹이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은 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또 서둘러 나가시는데요. 밤새 가득 차 있던 물이 빠지고 어느새 맨바닥을 드러낸 바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할머니는 갯벌로 나갑니다. 큼지막한 돌을 헤집어 굴이나 조개를 캐다 보면 어느새 땀이 흥건해지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바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이유가 있답니다. 나는 편한 데 가면 안 돼. 그냥 나 자신을 고행을 시켜야 돼. 막 힘들게 막 해가지고 고행을 시켜줘야 한다. 내 몸뚱아리를 그냥 짓눌려가지고 나 가슴을 막 그냥 해야 내가 그냥 그나마도 내 목숨이 유지하겠다. 그런 게 지금 있는 거지 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다는 할머니. 그녀는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그새 갓 잡아온 조개며 홍합을 손질하더니 쫄깃한 면발을 뽑아 뜨끈한 해물 칼국수 한 그릇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알아서 떠드셔. 이거 알아서 떠드셔. 젓가락 나무 젓가락으로. 나무젓가락이죠. 여기서. 그렇죠? 갖고. 아니야, 여기 다 가져가. 물티슈하고 드셔봐. 혼자서 칼국수 집을 운영한 지도 20여 년. 아줌마, 이거 주인공이니까 여기부터 줘야지. 주인공이니까 여기부터 줘야지. 양이 많다.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90년도에 들어온 것 같아. 90년도. 그러고 나서 우리 아씨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죽치고 여기 살자 그러고 산 것이 지금까지 돼버렸지. 27, 얼굴 한번 보고 결혼한 남편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고, 그래도 자식들 먹이고 입히는 재미에 참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그걸 이겨내라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다 그거 혼자 다 한 거야. 나는 누구 하나 싶은 이 집 짓는 것도 내 혼자 다 한 거야. 내가 벌어가지고 누가 돈 10원도 안 줬어. 포장마차로 시작한 칼국수 장사는 어느새 번듯한 식당까지 갖추게 됐는데요. 그런데 식당 벽면을 가득 채운 이 사진들은 다 뭘까요? 오지만 다닌 거야. 힘든 데만. 페루하고 볼리비아는 그 나라 자체가 3,700m라 오지예요. 그래서 한 보름 동안을 고산병을 안고 돌아다녀야 돼. 편하고 좋다는 곳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네팔 등을 떠돌았고 열흘 동안 걷고 걸어 히말라야 등반까지 성공했습니다. 이 히말라가 힘들다고 하면서 누가 막 죽었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솔직히 나 죽어버리려고 간 거야, 거기도. 여행이 아니라 고행길이었습니다. 삶을 등지는 것도 마음처럼 쉽진 않았죠. 오지를 걷고 또 걸어도 바위덩어리처럼 자신을 누르는 마음의 짐은 좀처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더 크고 무거운 돌을 주워 담는다는 할머니.
묵직한 돌 가방을 등에 짊어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더 무겁고 내일 더 고통스럽기를 할머니는 걷고 또 걷습니다.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해보는 거지. 어디까지 가세요? 장봉 끝에까지.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10여 킬로미터를 걷는다고 하는데요. 섬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거운 돌가방을 메고 걷다 보면은 장봉도의 끄트머리인 가망머리 해변에 도착합니다. 아휴, 씨. 아이고, 다리. 매일같이 2시간씩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근데 그 돌은 왜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나 무거운 짐 아니야, 인생의 짐. 이 돌 무게보다 내 마음에 있는 무게가 더 무거워. 그러니까 이 등에 든 짐은 가벼운 거야. 이 마음에 쌓인 무게가 굉장히 무겁더라고. 난 그렇게 느끼거든. 돌 무게보다 더 마음의 무게가 더 큰 것 같아. 할머니는 얼마나 크고 단단한 돌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는 걸까요? 그날 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녀가 펜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일과 그냥 감정들. 그리고 오늘은 또 막 그런 거지 뭐. 요렇게.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딸 죽고 난 뒤부터 계속 썼지. 수십 건째 쌓여가는 일기장 속엔 날씨 이야기며 계절 바뀌는 이야기, 벚꽃 핀 이야기,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막 지가 학교 다니면 학원도 못 다녀가지고 막 힘들어했고 막 그랬어. 돈 못 주니까. 도리를 못했다는 거에 더 죄책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 힘드는 거지. 더. 남의 끼니 챙기느라 정작 애들 밥은 못 챙기던 시절, 남편이 떠난 지 꼭 10년 되던 그해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뭐 때문에 갔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 엄마를 두고 왜 갔어. 그거지. 부모를 놔도 가면 안 되잖아. 아휴, 그런 거 있어. 다음 날 아침, 원래대로라면은 한창 바쁠 시간. 할머니가 여행 가방을 챙깁니다. 식당 문을 걸어 잠그고 향한 곳은 또다시 바닷가입니다. 망설임 하나 없이 험난한 돌길을 걷기 시작하는 할머니. 그냥 이런 험한 데를 다녀야 내 마음이 더 편안해져. 죄인이 되니까. 죄인이 돼서. 죄책감. 미안한 마음. 그런 거죠. 모난 돌들을 지나 다다른 곳은 할머니가 종종 찾는다는 고행지 동굴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구석진 곳에 빈 페트병을 세우는데요. 동굴 천장에 맺혀 있다가 하나둘 떨어지는 물방울을 모을 참인가 봅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물 받은 거고 떨어진 거. 물? 이번엔 돗자리를 펴고
가방에 챙겨온 짐들을 꺼내 놓습니다. 간단히 준비를 마치고 절을 올리기 시작하는 할머니. 단순히 제를 지내나 보다 싶었는데 할머니의 절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다름 아닌 108배를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는 왜 이토록 몸을 혹사시키는 걸까요? 스스로 벌을 주고 있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딸한테 죄인이 되니까. 죄인이 돼서 내가 그 죄를 받아야지. 고통을 받아야지. 할머니의 고행은 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답니다. 하루는 집으로 가니까 이렇게 일기장에가 죽고 싶다고 딱 일기장에 써놓은 거예요. 거기서 난 설마 했었지. 근데 경민아, 니 왜 그래?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왔더라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삶을 등진 딸. 아니 지금 남자를 잘 못생겨서 몰래 버렸지. 누구 둘이 해결해라. 살든지 안 살든 둘 쪽으로. 그러고 난 네 간섭 안 한다. 그랬더니 제가 갑자기 그렇게 돼버려. 그래서 나한테 말 못하고 우울증이 생긴 것을 죽은 것 같아. 자기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 우울증이 왔었나 봐. 난 몰랐지 그걸.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 남편이 가고 난 후 10년 만에 또 다시 찾아온 시련.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한테도 죄인이고 우리 집 딸내미한테도 죄인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두 사람한테 내가 큰 죄를 짓고 사는 느낌이더라고. 그런 거 있어. 셋이다. 그런 거 있었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자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조차 죄스럽게 여겨졌다는데요. 생때 같은 딸을 가슴에 묻은 지 14년. 할머니의 마음은 아직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할머니. 그녀의 고행은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날이 저물고 더 늦기 전에 집으로 가야 할 때인데 할머니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물 한 방울이 물이 이렇게 무섭더라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물이 무서운 거야. 공들여 받은 물을 어디에 쓰려는가 했더니 집에서 챙겨온 누룽지를 불립니다. 저녁 봐. 이렇게 드셔도 괜찮아요? 아유, 배부르려면 뭐도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냥. 밥 먹자, 우리. 잠시 쉬는 것도, 편안히 발 뻗고 자는 것도, 배불리 먹는 것조차도 그저 죄스럽기만 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딸과 함께 밤을 지샐 생각인데요. 이승에선 힘들게만 살았던 딸이 그곳에선 좀 편안해지길, 사랑하는 이와 행복하길 빌고 또 빌어봅니다. 잊으려고. 잊기 위해서. 불안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고행을 끝내고 난 후에도 마음이 편치라는데요.
그냥 어디가 답답해서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알았어. 이틀 동안 할머니가 보이질 않자 걱정이 됐던 건데요. 하나 먹을 쳐? 사이다 한 잔 마실까? 그래서 답답해서 그냥 답답해서. 바람 쐬고 온 거야. 딸 생각나서 날 더운데 멀리 그 생각나서 거기까지 갔다 온 거야? 그냥 그럭저럭 여러 가지로 막 답답하니까. 이젠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그래, 그럼. 맞아요. 이제는 따님도 엄마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편안히 쉬라고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딸 생각도 이제는 좀 그만하고 이모나 나나 안 그래? 그래, 그냥 맞아. 마음 편히 하루하루 사는 게 그게 훨씬 더. 나는 그나마 옆에 또 이모가 있으니까 난 또. 그러니까 내가 이모를 보면 마찬가지지 뭐. 이제는 그런 거 다 내려놔도 되잖아. 세월이 그만큼 갔고. 뭐 그러면서 살다 가는 거지 뭐. 마음에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거야 아니야. 그래도 응어리진 마음 알아주는 이웃이 있다는 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며칠 후 경기도의 한 절을 찾은 할머니. 생일 한 번 못 세줬는데 미안하지 뭐. 해준다는데 자체가 미안한 거. 죽은 사람은 더 없는데. 사실 며칠 전이 딸의 생일이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놓아줘야지 뭐. 딸을 놓지 못한 엄마 탓에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또다시 딸의 행복을 막는 건 아닐까? 이제는 보내주리라 모질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